조중동 돋보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조중동을 저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조선일보는 준비를 못하셨고 네. 조선일보가 요새 재밌는데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 먼저 할까요? 네. 네, 중앙일보는 일단은 그 사설들 목록만 봐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4월 10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협치를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서 그러네요. 협치 얘기가 이 유명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나오나 봐요. 그분들은 조중동을 많이 보시니까. 열심히 보잖아. 네. 아니 그래서 무슨 넙치 넙치처럼 무슨 수산시장 와 있는 것 같다고 협치 자꾸 하니까 그런 멸치, 느낌 멸치, 왔습니다. 넙치.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 협치해야 된다는 얘기로 범벅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요거 관련된 건 아니고 어이없는 소식을 하나 또 갖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가 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넘기지 말아주세요. 저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환율이 오른지 모르고 결제를 하다가 지금 많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손해를 있어요. 봤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조중동에서 사실 2022년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 환율이 1,200원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유난을 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보호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은 1,200원이 아니라 1,400원 선을 넘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지금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네, 외부 요인이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 요인 아닌가? 외부 요인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요인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지금 한국만 유독 문제인 것도 큽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쓰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세계 전체적으로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한국은 그대로예요. 한국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계속 외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잘못이 아니라고 열심히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잘못한 건 누구냐? 또 문재인 정부가 네, 소환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을 준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도 경제를 더 망칠 뿐이다. 이거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또 그 포퓰리즘 이거 전체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열심히 보호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조중동은 기회가 되면은 윤석열도 버리고 시민들 편에 서는 척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안 놓치고 어떻게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전임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뭐 그 부채가 늘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더 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재정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부자들 네. 감세해주면서 재정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경제 대책에 대해서 마치 포퓰리즘 정책처럼 몰아가는 거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면서 동시에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뭐 아는 거야 없겠지만 아직도 2년 전에 전임 정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죠. 후한무치하다 진짜. 아니 그리고 너무 협치를 얘기하면서 자꾸 전 정부를 때리고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을 때리고 이러면 협치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주제기도 해요. 진짜 협치 이 말이 왜 계속 나오는가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전 동아일보 최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치이라는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하네요. 진짜. 지금 최근 이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니 많이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사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했느냐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네. 의혹의 핵심이 나중에 바뀌어. 자기네들이 저렇게 써놓고 어쨌든 지금 증언은 그 박정훈 대령 증언밖에 없다 이거예요. 뭘 증언밖에 없어요. 전화 온 목록이랑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어쨌든 박 대령 측이 만든 자료라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병사가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 결과를 본 뒤 경찰이 지휘관 가시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정략적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당선인의 최상병 특검 수용 발언은 경솔하다고 하겠다. 밑으로 내려가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정해진 순서도 지키지 않는 반치. 이것은 법치의 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앞에 나왔잖아요. 의혹의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했냐를 수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가 핵심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논조가 조선일보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진상을 밝히면 된다. 그래서 그 진상을 밝히자고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쓰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7월 달까지인가 보관이 되고 그 뒤로는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요. 수사가 늦어져서 이거를 압수를 못 해놓으면은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식의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관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되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 전화만 안 했으면 그냥 수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저 그쵸. 말대로. 본인들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이 경로해가지고 그걸 눈치 보는 사람들이 수사 내용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수사하자는 게 지금 특검 내용인데 이게 몰라서 얘네가 이렇게 쓴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앞에 써놓고 뒤에 가서 다음 문단에 말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 혼돈의 이제 동아일보 모습이었거든요. 그 앞에 이어서 다른 사설은 민주당이 민생협치 먼저 손 내밀라.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민생협치를 왜 먼저 손을 내밀어대요? 그리고 계속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총선 끝나고 바로 나온 사설이에요. 의회 독재가 예상된다.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압승의 여세를 몰아 각종 특검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안해 보이죠? 입법 폭주 목지않은 강성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모자라는 몇 표를 얻기 위해 조국당의 강경 노선에 끌려가고 꼬리에 의해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근데 이어서 다수의 힘에 기댄 무리한 폭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대통령과 여당의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여든 야든 오만과 독선에는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설을 대상은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 보고 읽으라고 쓴 글이잖아요. 그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힘있게 윤석열 탄핵과 적폐청산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오만과 독선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총선 전에도 200석이 웬 말이냐. 아주 오만하다. 이런 식의 기조로 이 민주당이 200석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입을 봉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문단을 보면은 비타협 노선으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일관하다가 2006년, 2007년 선거에서 졌다. 굉장히 걱정이 많죠. 네. 민주당이 혹시 질까봐 걱정의 사설을 써줬어. 언제부터 민주당을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쓸 거면 제목에 제발 해주세요 이런 거를 써주시면 제목에 민주당이 민생협치 제발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겠네. 명령하고 있네요. 손 네. 내밀라. 민주당이 이제 요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